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약보합입니다. 이틀간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약간 조정을 주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가 장중하듯 4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죠. 미 경제가 약간 식을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한가 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은 제롬 파월부터 시작됐죠. 제롬 파월이 고용이 둔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신규 고용이 4월 신규 고용이 둔화가 됐죠. 그래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역시 또 낮아졌죠. 또 그 전에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둔화가 됐고 늘어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용에 문제가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금리 인하 분위기로 확 돌아갔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틀 연속 끌어올리고 오늘은 잠깐 쉬는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우지가 장중한 4만을 돌파했었는데요.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려서 끝난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를 몇 번을 내릴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하고 12월 정도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9월에는 68%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다음에 12월은 60%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남았죠. 그렇죠? 반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12월은요. 그거는 좀 먼 얘기죠. 9월은 68%면 뭐 그렇게 나쁜 수치가 아니죠. 근데 뭐 한 번은 올랐다 내려가고 하는 게 이 기대치라서 그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신규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22만 2천 명을 직전, 그러니까 전주보다 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시장에 반영 안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신규 고용이 둔화돼서 신규 실업 청구가 늘어나니까 고용에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줄어들었으면은 고용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건 또 시장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신경 안 씁니다.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죠. PPI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정책은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하, 동결, 인상. 근데 금리 인상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동결이나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환호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냥 제롬 파월이 결국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롬 파월의 고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 PPI 때도 주가가 빠질 거를 살려내고 지금도 주간 신규 청구가가 또 전주보다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또 무의미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정말 희한한 시장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만 지금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현재 정책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걸 발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연준이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미국은 11월달 대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그 이후로 트럼프가 왜 한쪽에 이익을 주는 발언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고 사격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선임이 된다면 절대로 제롬 파월을 은주의장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제 제롬 파월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자기는 연준 의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연준 의장은 4년 단위로 종신형이에요. 무슨 말 4년 도 연장이 되면 몇십 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옐런 크리스폰이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연준 의장을 더 하고 싶으면 조 바이든의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개인적 생각이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금리를 하게 되면은 현행 정부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이전에 벌써 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거죠. 9월이면은 뭐 늦을지 안 늦을지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터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먼저 했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도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다우나스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이건 전일 겁니다. 나스닥 0.26% 오늘 하락했고요. 다우도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를 보시면요. 올라갔다가 여기 돌파가 된 상태죠. 여기서 이제 소폭 조정을 준 정도가 이제 다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돌파가 되는 약간 눌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우 나스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파를 다 해놓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약간 뭐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예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장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를 꼭 확인을 요즘은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계속 둔화될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주거비고 유가잖아요. 네, 유가는 요 안에 갇혀 있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올랐네요. 근데 장정화 때는 마이너스 1.6%에서 76불까지 빠졌다가 약간 회복하고 끝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 시장은 이렇게 그래도 약보합을 조정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는 상태인데요. 어저께 그 우리나라 원달러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4원이나 빠졌죠. 환율이 24원이나 빠졌습니다. 24원이 빠져가지고 62선을 깨뜨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그 아침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침 시황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원달러는 61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 61선 한 방에 밀려버리고 92선까지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데 어제 우리나라는 1345원에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1348원 정도로 제가 끝난 걸로 알고 49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간 올라오면서 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1선이 얼마냐면은 1300 제 보면은 51원입니다. 1351원 정도. 그러니까 61선을 오늘 회복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물가가 사실 뭐 3%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떨어진 건데 뭐 금리나 기대감을 제롬 파월이 키워놓고 보니 뭐 웬만큼 내려도 막 둔화됐구나 막 굉장히 뭐 솔직히 말하면 설레발 쳤다 뭐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요. 물론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변화 없습니다. 0.1 정도밖에 변화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결국 연준이 금리를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3% 밑으로 안 가도 상관이 없다. 둔화만 되면 되겠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올랐죠. 어저께 장중에 많이 올라가는데 결국 종가에는 많이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은요. 지금 이게 나오질 않는데 여기 이거 많이 샀습니다. 이거 어저께 거의 6천억 기관이 6천억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많이 못 갔습니다. 선물도 어저께 한 3천억 이상 샀거든요. 근데 지수는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밀렸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요 계속 옆으로 음봉 4개가 있었죠. 놓여 있으면서 못 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훅 뛰어 올라갔고요. 요 고점 2749였어요. 이걸 넘어서서 끝났어요. 넘어서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추세를 돌파한 거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갭 상승이 너무 커서 갭을 줄이는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쓰고요. 결국은 그걸 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을 줄이는 과정으로 눌릴 거나 아니면 어저께 윗끌림 만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윗끌림 만기가 오면은 시장이 외부의 외생 변수가 사실 많이 제한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야 할 길로 다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참 어려움죠. 그래서 윗끌림 만기가 일단은 어저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은 제한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얼마 전 고점 2749원 돌파가 됐다라는 거에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